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AI 추천 관찰 전형 기출문항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 전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총 3단계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전형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 전형은 서류 평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관찰 평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대면 관찰 평가는 또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역량 평가, 그리고 정보 교과 역량 평가,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단계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전형 같은 경우 일반 전형과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영재성 검사 1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면 관찰 평가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AI 추천 관찰 전형의 학생들은 영재성 검사 2를 보는 게 아니고요. 대면 관찰 평가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역량 평가, 그리고 정보 교과 역량 평가, 이 두 가지를 평가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 무사히 잘 통과를 했다고 하면은 3단계 영재성 캠프를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단계 전형의 비대면 관찰 평가를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비대면 관찰 평가 1의 정보 교과 역량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앞에 페이지에서 두 개의 파트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선 그 이제 두 개의 파트 중 정보 교과 역량 평가입니다. 네, 이제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네, 교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주간의 이 관찰을 통해 수험생의 컴퓨팅 사고력, 창의력, 과제 집착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평가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문항 구성을 보시면은 1주차, 2주차, 3주차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매 주차마다 과제가 지금 2개씩 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제 6개가 전부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이 총 6개 문항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보드게임에 대한 룰이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드게임을 진행하는 세 학생이 있습니다. 가희, 나동이, 다시기,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요. 각자 다른 전략으로 이 보드게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문제를 보고 이 학생들, 이 세 명의 가희, 나동이, 다시기라고 하는 이 가상의 학생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전략들을 이해를 해야 뒤에 있는 문항들을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전략들을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들이 제시됩니다. 1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희랑 나동이가 시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희가 먼저 성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동이가 이제 수를 둔 건데,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제시되었던 이 세 개의 알고리즘, 가희, 나동이, 다시기 중 가희와 이제 나동이만 보면 되겠죠. 이 둘의 이제 전략을 잘 이해했다고 하면은 이 뒤에 이어지는 수들을 모두 적을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문항은 나동이와 다시기가 경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기와 이 가희가 대결을 했었을 때 뒤에 이어지는 수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보드게임의 룰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상의 3명의 학생들의 전략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문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3명의 학생들 중에서 누가 가장 우수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4번 문항입니다. 당연히 답은 이제 수험생들이 좀 상이하게 다르게 썼고요. 이제 이 답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인지, 수학적으로 이제 근거가 얼마나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관찰 평가의 두 번째,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역량 평가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준비한 채점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을 두 개를 이용하는 거죠. 앞에의 이제 시스템과 뒤의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역량 평가에 맞는 또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를 했고요. 네, 이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험생의 컴퓨팅 사고력, 창의력, 과제 집착력,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평가했습니다. 네, 이것도 3주간 진행이 됐고 1주차, 2주차, 3주차 문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점은 1주차, 2주차, 3주차의 이 채점 방식이 다르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1주차의 이제 문항에 대한 설명이 지금 맨 아래 적혀 있는데요.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문항지에 주어진 입력과 출력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규칙을 파악을 합니다. 주어진 입력과 출력 결과를 보고 규칙을 파악하고, 자, 그렇다면 이 n번째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걸 이제 구현하는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자, 2주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 맞는 최적해를 찾기 위한 방법을 수험생이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좀 증명했으면은 당연히 구현까지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능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을 해서 구현 결과를 이 채점 시스템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틀리면은 그때그때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요. 자, 근데 2주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제출을 하면은 그 즉시 채점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출은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자, 하지만 이제 채점 결과는 2주차 평가가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2주차의 이 시험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채점 결과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행동들이 달라졌었는데요. 이 채점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계속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할 수 있었는데 학생마다 이때 조금 이제 다르게 행동을 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을 좀 면밀히 관찰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주차 같은 경우에는 1주차의 내용 그리고 2주차의 내용을 종합하여 가지고 문항을 제시를 했었고요. 3주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아예 채점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채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이 결과를 공개했지만 3주차는 제출만 가능하고 아예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채점 결과를 모르니 훨씬 더 엄밀하게 증명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코드를 제출하겠죠. 이제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 당연히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다양한 입력 예시들을 이제 넣어 보면서 코드들을 디버깅하고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험생의 코드를 분석해서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창의성이 있는지, 뭐 이런 능력들 2단계에서 1단계의 이 문제 해결 프로그램 역량 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대면 관찰 평가, 비대면이라는 거는 학교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이제 이름이 비대면 관찰 평가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인성적인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발견되면은 인성평가 요소에 강력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단계의 비대면 관찰 평가는 각 주차마다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는 문항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 다른 문항들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문제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출력하기라고 하는 문제인데 보면은 이제 문제를 잘 살펴보면은 규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1, B2, C3, D4, E5, F6 쭉 가서 J20, K11.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A, B, C, D, E, F, G, H, I, J, K, L이겠죠. L, 12.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붙고 숫자가 붙고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다 보면은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총 26개가 존재를 하니 Z26까지 여기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파벳이 두 개로 늘어납니다. AA 27, 그 다음에 이제 AB 28, AC 29, AD 뭐 30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쭉 규칙이 진행되면은 ZZ는 이제 70번이고요. 70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 3개로 703번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이제 그 다음에 이 703번 뒤에는 AAB 704라는 것을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입력 설명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연수 n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n번째에는 어떤 문자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유추를 하고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들이 이렇게 3개의 문제 세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목이 똑같고 문제가 똑같고 그럼 이제 같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D1 같은 경우에는 입력 설명에 그러니까 정의역이 n의 범위가 1에서 100인 반면 D2의 경우에는 1에서 10만, 그리고 D3의 경우에는 1에서 엄청 큰 수의 사이로 정의역이 지금 제시가 됐고요. 당연히 이 세 개에 따라 가지고 세 개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코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를 넘어 2단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대면 관찰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 관찰 평가에서 좀 이제 검증하기 어려웠었던 역량들을 이제 통과한 학생들 대상으로 이 대면 학교에 직접 와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들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정보 역량 평가,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역량 평가를 이렇게 융합하여 가지고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필 평가의 형태지만 노트북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모두 노트북이 학교에서 준비한 개별적으로 갖고 온 노트북이 아닌 학교에서 동일하게 세팅이 된 노트북을 제시를 했고요. 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지필과 이 프로그래밍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평가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단 이 수학적 아이디어를 산출해야 되는 문항, 그리고 이를 일반화해가지고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항, 이런 형태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으로 평가하는 문항은 학생들이 소스 코드를 감독관의 지시하에 제시를 했고요. 제출을 했고, 채점은 이 2단계 전형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교내에서 준비한 자동 채점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문항 중 일부 한 문항을 갖고 왔는데요. 중요한 점은 대면 관찰 평가는 이 비대면 관찰 평가에서 봤었던 문제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관찰 평가를 많은 고민을 통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결론을 냈었을 때 이 대면 관찰 평가에서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에 1이 있고 1,2에 2가 있고 그리고 1,3에 뭐 5, 6, 17, 18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판에 숫자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2번 문항에 소문항 1번을 확인해 보시면은 11,8에는 어떤 문항이 있을까? 어떤 숫자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맞추는 건데 지금 1,1에서 8,8까지 크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옆에 점점점이 있죠. 무한히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무한히 확장이 됐었을 때 11,8에는 어떤 값이 있을지 지금 손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자리 자연수 2024, 0707 이 숫자는 몇 콤마 몇에 있을까? 네, 이제 반대죠. 네, 이거를 이제 뭐 손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일단 소문항 1번, 2번이 제시가 됐고요. 이런 형태의 문항이 실제로 지금 이 파워포인트, 이 프레젠테이션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관찰 평가에도 나왔었습니다. 이 격자판에 규칙들이 당연히 이것과 좀 다른 규칙이긴 하겠지만 어떤 특정 규칙에 따라서 격자판에 숫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좌표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추하는 문제들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문항 3번에서 5번까지의 한번 문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코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는 이제 손으로 직접 규칙들을 이제 파악하고 수학적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한번 증명해 보고 하는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3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프로그래밍 코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3번, 4번, 5번인데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아래 가운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3번, 4번, 5번도 앞서 설명드렸던 비대면 관찰 평가의 그 프로그래밍 코딩 문제처럼 입력값의 범위가 다릅니다. n이 10 이하인 경우, 10의 세제곱 이하인 경우, 10의 10제곱 이하인 경우 이렇게 조금 입력값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학생들이 이것에 맞게끔 시간 복잡도나 뭐 공간 복잡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AI 전형의 기출문항 일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